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영국 법률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의겸 의원님에 대한 한동훈의 10억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담동 술집에 관한 문제를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장관이 아주 화를 엄청 내면서 자기는 장관직을 걸 테니 당신은 뭘 걸겠냐고, 아마 의원직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의겸 의원이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을 속 빼고 법률에 관해서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가 영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전횡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리고는 시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왕의 권한에 견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서 나갔던 그런 시민혁명들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또 그 결과 영국의 의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왕이 계속 의원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프리빌리지, 또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꼭 번역이 아니라 좁게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면책 특권이 되겠죠. 이 면책 특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왕하고 항상 대척점에 있으니 까닭 잘못하면 왕으로부터 꼬투리가 잡혀서 목숨을 잃는, 또는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또는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거의 대통령, 왕이 되고 싶어하는 대통령과 그 수하에 있는 한동훈이 국회의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원직을 위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국민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첫째 그 목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국민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또 국회에서 질문도 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국회에서 회기 중에 일어나는 그 국민의 대변이, 어떻게 보면 레프리젠티티브로서 국민의 대의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역할을 할 때에는 항상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번처럼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 내용이 뭐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의문이 있어서,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법정에서 법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질문한 걸 가지고서 어떠한 피해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책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 출신이라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아니면 머릿속에 든 게 있어도 자신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3살 먹은 애와 같은 그런 성격이라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대정부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민사소송은 어떨까요? 민사소송은 그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술집을 드나들었다, 국정농단을 했다, 국정농단을 하는 윤석열의 국정농단에 같이 끼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명예훼손에는 그 디펜스가 되는, 즉 명예훼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이 문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오면 그게 사실임을 김의겸 의원께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겠죠. 그러면 퍼블릭 인트레스트는 국가의 장관으로서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이익, 즉 퍼블릭 인트레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명예훼손의 디펜스가 된다는 거죠. 즉 명예훼손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세 번째, 영국에서는 퍼블릭 피규어에게, 즉 공인에게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공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꼭 의도적인, 괴롭히겠다는 의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관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도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짜인 줄 알면서, 내가 이 질문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런데 그 공인을 괴롭히겠다는, 말리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했을 때, 이때만 명예훼손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수상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명예훼손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공인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한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떤 그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뭐냐면 프리빌리지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리빌리지가 적용되는 곳이라고 해놓고 영국에서는 법률상 여러 개를 얘기했지만은 그중에 딱 두 개는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한 어떤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김의겸 의원과 같은 경우죠. 두 번째, 법정에서 정인으로 나서서 정언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가짜가 아닌, 법원을 속이려고 하는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정에서 한동훈 장관과의 재판 중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정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정에서 정인으로 사는 정언이기 때문에 프리빌리지가 적용이 됩니다. 즉 면책특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정에서 정언을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영국에서는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원에서 정언으로 나온 얘기는 그걸 가지고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처럼 김의겸 의원님의 이번에 하신 그 모든 부분은 법률상 보호가 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다라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면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더욱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법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다 웃을 일이죠. 그러면 한동훈은 왜 그런 소송을 했겠느냐? 말 그대로 괴롭히는 거죠. 이런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형사소송에서는 무고로 법률을 아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영국에서는 처벌을 합니다. 무고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영국에서는 시빌
리스트레인트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법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 못하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시빌 리스트레인트 오더를 받고서 또 그런 짓을 하면 그때는 법정 모독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 민사소송에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없습니다. 현대에는. 딱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면 영국에서는 그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면서 상대편에게 어떤 돈을 주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때는 커미털 오더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운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저도 그런 아주 흔한 말로 재판난에는 아주 못된 그런 남편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정도밖에 1, 2년 정도밖에 안 된 경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만 지금도 민사소송에서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 법원에서 바로 그 시빌 리스트레인트 오더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반복했을 때는 그때는 법정 모독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코트의 럼프섬 오더를 받고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에게 고의적으로 괴롭히려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을 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시빌 리스트레인트 오더와 같은 이런 명령을 어겼을 때는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정 모독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원에서 돈을 갚아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받는 사람과 줘야 되는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집달리를 보낸다든지 뭐 재산을 차압한다든지 뭐 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그 가정법원의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서 악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그때 커미털 오더를 받아서 감옥에 넣는 방법. 두 번째, 도저히 민사법원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할 때 그때 시빌 리스트레인트 오더를 내려서 그 오더를 무시하면 그 명령을 무시하면 그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에 한동훈 사건 같은 경우에 한동훈 씨가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법을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핑계죠. 그럼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은 그 말 그대로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냈다는 것은 괴롭히기 위한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곧바로 면책특권이 있으니 우리는 수사가 불가합니다라고 영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검찰의 개이기 때문에 아마 김의겸 의원을 불러서 우리 흔한 말로 불러서 조지겠죠.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명예훼손 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그것도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고의로 김의겸 의원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와 같은 오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오더를 어제 받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회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어떤 한국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돈을 갚고 소송 비용을 갚아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말 그대로 돈을 빨리 안 갚고 괴롭히기 위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 퍼미션 신청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서킷 저지에게 하이코트 저지 수준에 있는 서킷 저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재판을 해줬던 판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서킷 저지라고 하는데요. 이 서킷 저지는 일반 카운티 코트 저지들의 수준이 좀 낮아서 그 사람들의 판결에 불복할 때 뭐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뭐 잘못 판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카운티 코트 저지들의 그 판사들의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그 항소는 누가 하느냐? 하이코트에 그 좀 실력 있는 경험이 많은 그런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이코트가 런던에 하나, 맨체스터에 하나 이렇게 큰 시내만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까지 나와서 재판하기가 힘드니까 서킷 저지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각 지방별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모여있던 이런 항소건들을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킷 저지가 서킷 저지에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서킷 저지가 그 어필을 받아보고 서류상을 받아보고 이거는 메리트가 없다. 즉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그 항소 신청서는 거절한다 하고 디스미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 남은 과정은 그 판사에게 그러면 직접 법정에서 한번 내 억울한 심정을 얘기할 테니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오랄 히어링밖에는 없어요. 오랄 히어링밖에 없는데 이 변호사는 또 어필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또 어필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빌 퍼시저 룰 민사소송 진행 절차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랬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변호사가 재판을 아무리 안 해봤기로서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차를 자꾸 재판에 적용을 하지 왜 이러지? 그런 좀 의심도 갔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구만. 그런데 언제까지 영국 그 법원이 이런 일에 속아서 넘어가나 한번 보자. 저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오다에 사실은 이 오다는 며칠 전 재판에서 판사님이 이 오다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재판이었는데요. 이 오다를 읽어주신 이유는 너 어필한 거 그거 거절됐어.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원본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어필은 디스미스한다. 어필은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 제일 끝장에 아주 이 끝에 리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항소를 거절한 이유를 1, 2, 3번으로 나눠서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토탈리 전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이 항소는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서 no real prospect of success. 재판에서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다. There is no other compelling reason for permission to be granted. 항소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줄 아무런 적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어필은 제 시간 안에 어필을 못했고 그것도 역시 거절의 이유다. 그런데 3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항소장은 항소를 일종의 어뷰즈하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뷰즈 오브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영국의 민사소송 진행 절차법을 아주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Abuse and appeal to be directed attempt to circumvent. 교묘하게 요 이전에 circumvent and go behind the decision of his honored judge 세거슨. 서킷 저지인 세거슨의 판결을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민사소송 진행 절차법을 어뷰즈한 거다. 이거를 악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If there are any further attempt, 만일 한 번만 더 이런 항소, 이 말도 안 되는 항소를 시도한다면 to appeal the order, which is totally without merit. 메리트가 하나도 성공할 확률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항소를 또 시도를 한다면 may lead to a civil restraint order being made. civil restraint order를 줄 거다라고 이렇게 판사님이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개인이 이런 실수를 했다 또는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영국 법원은 아마 제 경험으로 그렇게 하겠죠. 야, 항소는 말이야.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너 첫 번째 항소에서는 기각됐어. 그래서 두 번째 항소에서는 서킷 저지가 판결을 했는데 역시 기각되었어. 그러면은 너는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보통 한 2, 3주 안에 그 오랄 히어링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너는 두 번 기각되고도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잖아. 이거는 영국 그 민사소송 진행 절차법을 벗어나는 행위야.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영국 판사님들은 레이 퍼슨들, 특히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해주고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상대가 변호사고 이 소송의 상대는 변호사 회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영국 그 민사소송 진행 절차법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할 때에는 이렇게 명령서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둡니다. 여기서 보시면 if there are any further attempts to appeal the order which are totally without merit that may lead to a civil restraint order being made. 사실은 이런 정도의 오더를 한번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거죠. 영국의 변호사들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변호사들 사회에서도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또 판사님들도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어떤 변호사였는지 이름을 기억해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특히 법률을 아는 변호사조차도 영국의 변호사가 20만입니다. 20만 명의 변호사들조차도 법의 질서를 어기거나 잘못된 절차를 반복해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법원 명령서에 그 부분을 직시해서 정확하게 잔소리를 또는 혼을 내줍니다. 이게 영국의 판사들인데요. 하물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한 내용은 그 자체가 프레주디스가 있어서, 즉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거를 형사나 민사소송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다못해 로스쿨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만 공부한 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거기다가 10억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법률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서 abuse of legal process라고 하는 법률의 절차를 어기는, 그리고 법률의 절차를 악용해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영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그것도 회기 중에 대정부 질문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소송으로 고소장을 내고 민사소송으로 10억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영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과 그리고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관직에서 쫓겨났겠죠. 그리고 법률을 악용했다는 혐의로 지금쯤 재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짓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 법률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법률을 모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의겸 의원을 폄하하고 김의겸 의원을 겁을 줌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도 겁을 먹고는 아무도 소송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그 모든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들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면책 특권이 있는 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과 경찰은 즉시 그 소송 그 신고 자체를
예, 영어로는 withdraw 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각하해버리고 법원에서도 재판조차도 진행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법을 악용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급박하는 기사들을 싣는 걸 보면서 이 기레기들도 빨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지만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여러분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